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YANS Basic Reading Curriculum이라고 해가지고 기초적인 읽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하는 내용은 핵심은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가 이거를 왜 배우는가. 지금 여기서는 이 단문장 독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학습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첫 번째는 왜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국어랑 영어에 대한 문장의 구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고, 그리고 이제 필수, 해석법과 기준, 그리고 다양한 문장의 해석 적용, 총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내용에 바로 들어가면은 Why learn the way to read? 왜 읽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사실 읽는 방법이랑 어떤 글을 읽고 어떤 의도로 읽는 거에 따라서 사실 그 방법은 무조건 다른데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 사실은 원어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어는 그냥 듣기와 말하기에 기반한 관점일 텐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중학교에서 내신 대비 아니면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학문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상이 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번 학생들이 빈번하게 실수하는 해석을 수정한다. 학생들이 해석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얻었던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해주겠고요. 두 번째, 해석의 일관성을 갖는다. 해석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말이죠. 왜냐면은 국어를 배운 사람이 영어를 어떻게 일관적으로 똑같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국어랑 영어랑 분명히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석에 대한 일관성을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일관성을 통해 어법 문제에 대한 기준을 잡는다. 이거는 사실 제일 중요할 거예요. 모든 시험 대비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법 문제가 많은 이슈다 보니까 할 이슈니까 그런 부분에서조차 내가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그런 일관성을 갖고서 어법 문제를 푸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거기를 넘어가서 이제 작문이나 서술형 대비를 위한 이런 것도 이제 마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how to learn easy, 어떻게 쉽게 배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본질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어는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먼저 한다.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본질적인 대답. 이거는 영상을 계속 보면서 나중에 느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제가 찍을 때 제 스스로 던지는 자문자답이 있을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을 선생님이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 관계를 유심히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1번 대에서 2번 영어의 서술 방식은 주어 혹은 주체로부터 멀어지면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하나의 주어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관점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고 장소를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어랑 영어랑의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국어랑 영어의 문장 구조의 차이요. 문장 구조의 차이. 문장 구조의 차이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제가 접근해 봤거든요. 일단 기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한글은 명사 뒤에 조사가 붙으며, 자, 조사라는 거는 여기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조사, 학생이 혹은 선생을 이런 조사가 붙습니다. 조사, 이걸 조사라고 하고요. 그러면 한글은 명사, 선생, 학생, 선생 이런 명사 뒤에 이렇게 조사를 붙인다 이 말이죠. 조사를 붙이며 의미의 차이 없이 문장의 이동이 자유롭지만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 구조와 패턴에 의해서 의미가 변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은 지금 학생이 선생을 가르친다. 자,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학생이 선생을 가르친다. 자, 바꿔서 선생을 학생이 가르친다. 어떻습니까? 순서는 바뀌었죠, 순서. 그러니까 어떤 말을 먼저 표현하는지에 대한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 순서가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진 않죠. 그런 식으로 국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사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항상 명사랑 따라 붙기 때문에 그 의미 변화가 없이 문장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밑에 한번 예시를 볼까요? student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주어 자리죠. 주어. 그리고 이 뒤에가 목적어 자리죠. 이거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 자, 보겠습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고 뒤에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동사 앞에 있는 거를 주어라고 하고 주어에다가 의미적으로 은는이가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한 학생은 가르친다. 한 선생을. 자, 머릿속 떠올려 보세요. 학생이 선생을 가르치는 거죠. 자, 이번엔 순서를 바꿨습니다. 선생이 가르친다 학생을.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국어랑 영어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국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의 조사를 명사랑 같이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문장이 자유롭게 이동도 가능하지만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순서가 어떠한 주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그리고 목적어라는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즉 순서가 의미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어에서는 그 어순, 문장의 순서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걸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밑에 팁으로 말씀드리면요. 영어는 문장의 어순의 변화를 통해서 즉 언어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언어의 순서가 바뀌면서 강조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특수한 문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 뭐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의문문, 유도부사, 도치, 생략 이런 것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국어와 영어 문장구조 차이 순서편입니다. 순서편은 앞에와 좀 다르게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조사나 영어의 전치사는 하나의 구분선이며 자, 이렇게 이걸 조사라고 하죠. 한글은 조사, 그리고 영어는 전치사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은 하나의 구분선이죠.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구분선이며 구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의미가 나뉘는 거죠. 의미를 나누며 그리고 국어는 앞에 명사를 쓰고요. 자, 국어는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명사를 쓰고요. 그리고 영어의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쓴다. 전치사가 여기 있으면 이 뒤에 명사를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밑에 친구와 라고 할 때 친구와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으면 영어에서는 와라는 전치사를 앞에다 두고요. 친구라는 것을 뒤에다 두는 거죠. 그녀에게란 말도 에게라는 to를 먼저 쓰고 그리고 그녀를 뒤에다 쓰고요. 그들을 위해서라는 말을 쓸 때도 위해서를 앞에다 먼저 쓰고 그들을 뒤에다 쓰는 거죠. 그리고 마트에서라는 말도 에서를 먼저 쓰고 마트를 뒤에다 자전거로도 로를 앞에 그리고 자전거를 뒤에다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다음의 예시를 보면요. 친구와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물건을 샀다. 생신 선물로 마트에서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나는 에서 의미 단위로 끊일 수 있는 거죠. 친구들과 그리고 나는 샀다. 물건을 물건을 샀다. 뭘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했던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미가 끊기는 거죠. 왜? 뭘로? 생일 선물로써 선물로 어디서? 마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전치사가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 전치사를 먼저 쓰고 뒤에 명사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의미 단위대로 끊으면서 의미 단위대로 질문을 던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퀴즈를 풀어보세요. 다음 영어로 바꾸시오. 나는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커피 한 잔을 했다. 카페에서 친구와 여기서 필요한 거 여기가 전치사 조사 필요하겠고요. 에서 그리고 한 잔에 a cup of coffee 오후에 점심 식사 후 이렇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다음은 수식구조입니다. 수식구조고요. 기준 세 번째 먼저 바로 볼게요. 자, 국어는 명사를 꾸며줄 때 모든 형용사가 100%
명사 앞에, 그리고 영어는 짧은 형용사는 명사 앞에 쓰이지만 긴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 뒤에 쓰이는 구조를 갖는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일단 위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작은 그녀, 여기 밑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작은 그녀는 차가운 음료수를 마신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컵을 가진 작은 그녀는 얼음이 있는 음료수를 마신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자, 국어 볼게요. 국어. 다 위에는 국어잖아요? 명사를 꾸며줄 때, 자, 그녀가 있습니다. 어떤 그녀죠? 작은. 그리고 컵을 가진 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모든 형용사가, 즉, 명사를 꾸며주는 요소가 무조건 다 앞에 쓰여야 돼요. 이렇게. 길든 짧든. 차가운 음료수, 얼음이 있는 음료수. 이렇게요. 근데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짧을 때는 명사 앞에 쓸 수 있지만 길 때는 명사 뒤로 가야 된다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못 파악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앞에 다 수식이 돼서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은 은는이가를 바로 붙이는 습관이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앞에다 명사를 쓰기 전에 짧을 때는 앞에다 두고 뒤에 길게 이어지는 형용사가 있을 때 그때 학생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뒤에 것까지 다 해석을 끝낸 상태에서 은는이가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서 명사까지만 끝내고 나서 은는이가를 붙여서 뒷문장 해석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작은 소년은 마신다. 이렇게 짧을 때 괜찮죠? 작은 소년은 끝났으니까요. 주어가 마신다. 차가운 음료수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한 작은 소녀 한 다음에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길게 소녀를 꾸며줄 때는 이렇게 뒤로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작은 소녀는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작은 소녀는 한 다음에 여기서 어떡하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작은 소녀 어떤 컵을 가진 마신다 음료수 어떤 얼음을 가진 여기서도 어떤이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앞에서도 어떤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해석법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한국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컵을 가진 작은 소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 한국말이죠 완전. 그리고 마신다 얼음을 마신다라고 해석하기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표현인 거죠. 마신다 얼음 아니잖아요. 얼음을 가진 음료를 마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어랑 영어의 차이점에서는 뭐냐? 영어는 길 때는 명사 뒤로 간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거랑 참고로 예시를 들어주면요. 흐르는 물 같은 경우는 흐른이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어만 필요합니다. running water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상관이 없어요. 무너진 벽을 볼 때 fallen wall, 무너진 가능하고요. 할 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할 일은 뒤로 위치하고 공에 의해서 깨진 유리 하면은 당연히 유리를 꾸며주는데 너무나 길죠? 꾸며주는 역할들이. 그래서 glass 먼저 쓰고요. broken, 깨진, by a bowl 이렇게 되고요. 내가 마신 물, water, I drank 이런 식으로 앞에 수식하는 한국말이 길어질 경우에는 뒤로 간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 구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시점입니다. 시점 같은 경우는 영어는 대상 혹은 주어로부터 가까이에서 멀어지면서 표현한답니다. 가까이에서 멀어지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자,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 같냐면요. 소녀는 쟁반 위에 있는 빵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서 소년이 있고 쟁반이 있고 빵이 있고 먹는구나. 그러면은 소녀는 쟁반 위에 있는 빵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자가 있고 음악을 듣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헤드폰을 꼈고 이러니까 그녀는 헤드폰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듣는다 정도 생각하겠죠. 근데 이걸 한번 머릿속에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표현하는 방식, 즉 시점과 영어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자,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소년은, 자, 찍었죠? 소년. 그리고 쟁반 위에 쟁반을 찍고요. 빵 하고 그 다음에 먹는다는 행동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녀는, 자, 그녀라는 사람 찍었고요. 헤드폰에서, 자, 헤드폰이 나오죠. 그리고 들려온다라는 노래가 되겠고, 듣는다라는 행동이 되겠죠. 이럴 때 영어랑 국어의 차이점이 확실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핵심적인 요소, 바깥에서, 즉 멀어지는 부분에서 점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설명이라고 하면은, 영어는 그게 아니라, 자, 영어는 소년 찍고, 소년은 가지고 있는 거죠.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거, 그리고 먹는다라는 듣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지고 있다, 먹는다 뭐를 빵이고, 빵은 또 어디 있죠? 이렇게 쟁반에 있는 거죠. 즉, 소년이라는 기준으로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구조가 되고요. She listened to the song from the headset. 그녀가 있고요. 그녀는 듣는다라는 청각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청각은 노래고, 노래를 듣는 거고, 그 노래는 어디서 들려오는 거죠? 그 헤드폰에서 들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은 멀리서 안쪽으로, 그리고 영어는 가까이에서 먼 쪽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다음은 이미지화 한번 해보세요. 길가에 있는, 본인들 가까이 있는 길가를 떠올리면 되겠죠? 길가에 있는 한 건물이 있고, 한 건물에서 2층에 있고, 2층에 있는 가장 큰 거실이 있고, 2층에 있는 하나의 집으로 들어야 되겠죠? 집에 있는 가장 큰 거실이 있고, 큰 거실에 있는 한가운데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 있는 컵이 있다 라고 할 때, 이거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시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미지하면은 한국어로 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